한밤중에 홍천의 바다를 들여다보니 니모가 완전히 잠에 취해 있습니다. 부산에서 데려온 7동갈 망둑도 바닥에 딱 붙어서 잠에 취한 모습. 평상시엔 무지하게 빨라서 얼굴 구경도 힘든 녀석들인데 지금 다들 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어요. 어디다가 이제 나타난 거야? 넣은 지 거의 한 달 만에 보는 새우도 발견되고, 헤엄을 잘 치지 못하는 그물코 쥐치는 수류에 밀려서 수조를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얘는 정말 보면 볼수록 야생에선 어떻게 사는지 아주 미스테리예요. 지금 이게 헤엄치는 게 아니고 그냥 수류 따라서 여기저기 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홍천의 바다에서 가장 작은 니모도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니모는 그렇다 치고 옆에 있는 저건 뭐죠? 맨 오른쪽에는 뱅에돔, 좌측에는 니모인데 가운데는? 자, 처음 보는 요 녀석들은 다름 아닌 감성돔인데요. 오늘은 감성돔이 새 식구로 들어온 날. 새 식구들 택배 오려면 한참 남았으니까 일단 애들 밥부터 주고 옵니다. 제 발소리만 들려도 동물의 집이 난리가 나는데 오늘 가장 먼저 나오는 녀석은 누구일까요? 1, 2가 오늘도 1등입니다. 뒤를 이어서 혜성이와 별이도 사료를 먹으러 나왔어요. 왜 저래? 혜성이는 며칠 뒤면 이제 벌써 2번째 생일을 맞이하는데 별이도 좋은 소식이 있을 듯 합니다. 근데 별이가 다리도 불편하고 원체 예민한 녀석이다 보니까 눈치채신 분들도 계셨지만 아직은 소문을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올해에는 여기저기서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데 참, 별이 성격도 좋아. 다리에서 저러고 있는데 밥 먹어. 사료가 맛이 없어? 그나저나 날씨가 정말 좋죠? 식구들도 날씨가 좋을 땐 행동부터가 좀 다른데요. 발걸음이 사뭇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는 뒤로 하고 저는 참돔을 기다리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무지하게 잘 자라고 있는 수국들, 얘들을 위해서요. 그간 부지 곳곳에 있는 저 두쫀쿠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문의들이 많으셨는데요. 나귀들의 두쫀쿠는 신기하게 냄새가 거의 나질 않습니다. 부셔봐도 이렇게 그냥 건초처럼 바스러져 버리는데요. 나귀들의 풀이 주식이고 소화율이 좋지 않아서 먹었던 섬유질이 그대로 나오는 것. 그러다 보니 냄새도 약간의 군내 빼고는 거의 나질 않습니다. 오늘 해야 하는 일은 다름 아닌 요 두쫀쿠 치우기. 운동한다 생각하고 아무 생각 안 하고 하다 보면 그야말로 무아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게 단순 노동에 나름대로 성취감도 있어서 하다 보면 생각 정리도 됩니다. 할만해요. 청소를 싹 다 해놔도 뒤돌면 쌓인다는 것만 빼면. 그래도 쉬엄쉬엄 하다 보면 어느새 끝이 보입니다. 나올래? 나와. 그러면 이렇게 모인 두쫀쿠들은 다 어딜 가게 되는 걸까요? 산길을 따라 양쪽으로 작약이 잘 자라고 있는 게 보이시죠? 가물치 연못의 식물들이 그냥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비결은 엄청난 양의 두쫀쿠들 덕분이었어요. 사실 치우는 것보다 갖고 올리는 게 더 힘든 작업이긴 한데, 연못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여기저기서 퇴비를 사오기도 하고 팔레트로 몇십 개씩 사다가 뿌리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고급 퇴비들이 매일매일 생성이 되니까요. 실제로 냄새가 나지 않고 섬유질이 많아서 당나귀를 많이 키우는 국가들은 요걸 땔감으로도 쓰고 저희처럼 따로 삭히지 않고 퇴비로 바로 쓰기도 한다고 해요. 다른 동물들 거는 다 삭혀야 되는데 두쫀쿠는 아주 대박이에요. 괜히 두쫀쿠가 인기가 많은 게 아닙니다. 퇴비로 정말 압도적이라 진지하게 이거 뭐하다 팔아볼까 고민도 좀 했었거든요.
찾아보니까 해외에서는 실제로 팔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 정도면 궁금하신 게 해소가 좀 되었겠죠? 놔두면 알아서 분해가 되고 냄새가 나질 않아서, 거기다가 미생물과 지렁이가 아주 좋아하는 성분들이라 어지간하면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자, 작약에 퇴비까지 뿌리고 오늘의 오전 일과 끝. 이제 한 일주일만 있으면 꽃이 만발하겠는데요. 어이 힘들다. 아, 근데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잔디가 나오기도 전에 다 뜯어 먹어버려가지고 5월 중순인데 아직도 잔디밭이 갈색입니다. 지난번에 설치해둔 울타리를 보강해놨더니 얘들 밖에 못 나가고 가물치못에서 풀만 엄청 뜯고 있거든요. 퇴비 아까우니까 밖에 나가지 말고 여기서만 뜯어라. 자, 이렇게 부지에 퇴비 뿌리는 새, 오늘의 새 식구들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예, 아니고요. 굴인가? 굴? 모름지기 횟집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요 참돔들이죠. 봉투에 한 마리씩 꼼꼼하게 들어있는 오늘의 새 식구들. 아직 어려 벚꽃색이 나올랑말랑하고 있는 참돔 치어들입니다. 오늘 도착한 건 요렇게 딱 3마리인데요. 어지간하면 바다에서 직접 채집을 해서 키우고 싶었었는데 요 참돔들은 잡을 수 없는 금어기도 있고, 금어기가 아닐 때에도 24cm 이하면 채집도 못하는 금지 체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식장에서 인공 번식이 된 녀석들을 이렇게 데려오게 되었어요. 제가 광어, 우럭, 도미 아주 좋아하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참돔은 또 처음 봐요. 근데 나름 참돔이라고 또 몸에 은은한 붉은 빛이 돌고 있죠. 어미를 쏙 빼닮은 게 완전 탐스러워 보이는데요. 홍천의 바다에는 이미 긴꼬리 뱅에돔이 아주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요 참돔들도 큰 탈 없이 잘 적응을 할 겁니다. 새 식구를 기다리는 바다의 식구들. 이 쥐포 같은 이건 뭐야? 요즘 바다 내에서 아주 제 시선 강탈을 하고 있는 그물코 쥐치들. 자기가 해마인 줄 아는지 둥둥 떠다녀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참돔 새 식구들도 홍천의 바다에 들어가야겠죠? 자, 잘 가라. 맨날 엄청 큰 참돔만 보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참돔 치어를 보니까 무지하게 귀여운데요? 색깔도 은은한 게 예쁘고. 근데 재밌는 건 요 정도 크기의 참돔은 아직 성별이 정해지지 않은 자웅동체입니다. 어릴 때에는 암수가 한 몸이다가 크기가 좀 더 커지면 그제서야 성별이 정해진다고 해요. 앞으로 한 1년쯤 더 자라고 크기가 커지면 그제서야 성별이 정해지는 아주 독특한 생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천의 바다에 살고 있는 니모도 비슷하게 수컷이 먼저 결정되고 그 후에 대장이 암컷으로 바뀌죠.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이런 특징이 좀 있는데 넓은 바다 환경에 맞춰 생존을 하려는 그런 생존 전략일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니까 봉투 안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발색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적응할 시간을 좀 줄까요? 1시간 만에 적응 완료. 긴꼬리 뱅에돔과 같이 다니진 않지만 그래도 자기들끼리 벌써 무리를 잡았는데요. 적응도 잘 한 것 같아 보이고, 먹이도 한번 줘봤는데 먹성이 어마어마한 뱅에돔들 사이를 비집고 참돔도 아주 잘 먹습니다. 저 보이시죠? 다른 애들 막 쫓아가면서 먹네요. 근데 이거 이렇게 잘 먹다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유일하게 바닥에 사는 물고기인 미역치 먹을 게 없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바다의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몸만 사리고 있어요. 누워 있어? 대박. 이게 엄청 더워 지금. 어디가? 외가리 있어? 아니지?
있는데? 쟤네 지키고 있는데? 가자, 들어가자. 이봐. 별이 여기 있는데 둘이 딱 붙어있네. 이봐, 일로 와봐. 없지? 들어가. 아니, 들어와봐. 엄청 시원해 여기. 끝내준다고. 시원하지? 이게 천국이지. 아니, 물고기들은 시원한 데 살고. 어우, 벌써 날이 덥네. 양양이 안 더워? 안 더워? 양양이 안 더워? 누군지 안 보여? 나무 뒤에 있어. 나무 뒤에. 안 더워?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 줄스클럽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Have a Rice Day. 줄어드는 쌀 소비량에 대응하기 위해 동미량 농협에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케팅이 힘들어 방금 보셨던 박스로 9,000박스가 지금 남아있대요. 박스는 그렇다 치고 재료들이 모두 국산으로 들어가 있고 맛도 달달하니 아침에 간단히 먹기에 좋습니다. 시리얼에 우유 대신에 넣어 먹으면 맛이 더 좋다네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줄스클럽 한정 특가 판매 중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확인해보세요.